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물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전사했다. 이러한 국군 장병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이 현충일은 1956년에 지정이 되었고 같은 해 6월 6일부터 그날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지정된 바로 전해 1955년에 동작동에 있는 현재의 국립현충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55년은 6.25 사변이 정전이 되고 몇 해 지나지 않은 때였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55년에 설립된 국립현충원 그리고 1956년에 지정된 현충일, 이것은 원래 국가보훈처의 설명처럼 6.25 사변 때의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추가된 것이 순국선열 그리고 베트남전 이후 전물장병 이렇게 추가된 것이죠. 순국선열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분을 해 두어야 할 것이, 근래 대한민국에서는 38선 이북에 있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남들이 말할 때는 남한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살상한 그런 자들까지 이러한 순국선열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국선열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찬성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선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뜻을 보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들을 대한민국의 순국선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 건국에 찬성한 자들, 그들은 북쪽에서 아마 추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상들을 추모하는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날은 호국 영령, 순국, 선열, 전물, 장병 이들의 명복을 빌고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일 추념식은 매년 6월 6일 오전 10시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앞 광장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그 순서까지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다면 현충일에 우리가 그 추념사를 보면 내외 귀빈이라고 해서 초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충일에는 그들을 기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와서 함께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호국 영령 등을 추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추모를 받는다든지 명복의 빔을 받는다든지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어차피 추모나 명복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의 후손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점은 분명할 겁니다. 미국의 현충일, 미국에도 현충일이 있는데 올해는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추념사, 그것이 백악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작은아버지, 숙부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관계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미 합중국의 현충일에 추념 메시지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3만 3천여 미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이하 모든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도발 위협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안보 동맹과 협력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긴밀합니다. 늘 그래왔듯 양국은 같은 곳을 보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신뢰의 기반 속에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국제평화유지 활동, 대테러 작전 등에서 실질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고 귀중한 생명을 바친 전몰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모두에게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의 추념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추념 메시지였습니다. 2018년 6월 6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현충일 추념사를 했습니다. 현충일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추념사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추념사의 서두 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이것이 수필인지 한 가정의 생활사를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소소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우선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논리의 분열이 극에 달한 혼돈 그 자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는 망가진 글쓰기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추념사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모두 우리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만들어 왔다. 아침마다 대문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손 흔들며 출근한 우리의 딸 아들들이 일궈온 역사이다. 물론 추념사는 경어체로 되어 있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이 내용을 요약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인데 핵심만을 따다 보니 군더더기를 약간 떼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도 이 글과 자신의 추념사가 동일한 문장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소개한 이 세 개의 문장을 보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 삼아서 세 개의 문장을 서로 엮었습니다. 글을 쓰는 기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맥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연결이 되어버렸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었다.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 되기에는 세월의 차가 좀 크죠. 그런데 그 과거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했더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웃과 가족이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매 시대마다 있었던 이웃과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풀어 보았죠. 그랬더니 아침마다 대문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손 흔들며 출근한 우리의 딸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딸 아들들이 그 역사를 읽어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그의 딸 아들들은 영령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온 영령.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째서 이 글이 여기에 갑자기 들어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추념사로서 그야말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금만 그 학년이 높은 청소년이라면 쓰지 않을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현충일 추모사, 이것은 현충일 추모사가 아니라 대전 현충원을 설명해주는 그 안내도우미의 말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의사상자 묘역을 안내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2006년 최종민 정비사는 9살 아이를 구한 뒤 바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현충일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하죠. 최종민 정비사는 무엇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는 9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어서 2009년 황지영 행정인턴과 금날의 어린이집 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무엇을 하였는가?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그 뒤따르던 차량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학생 안치범 군은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을 모두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치범 군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설명한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했는지가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매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사람을 구하고 나서 혹은 어떤 이러한 바람직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은 보기에 괴롭고 본인으로서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죽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러지고 한 그 상처 입은 상황을 더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몰상식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무연고 묘역을 돌아보았다. 이 무연고 묘역이라는 이 표현은 이 추모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현충원에 무연고 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의 구역을 정하는데 어떤 구역이 거기에 배치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그러한 판단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논란이 많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현충원에 무연고 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연고 묘역에 있는 무연고자라는 뜻인데 현충일에 우리가 기리는 호국 영령 등을 연고가 없는 자 이렇게 특정을 한다. 그의 특징이 어떠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자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은 모욕이죠. 어쩔 수 없이 그의 신원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연고 이런 식이 아니고 무명용사 그렇게 부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어서 내내 이 무연고 묘역 관련 발언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기 전에는 연고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 없는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 대가 끊겨서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경우보다는 연고 없는, 느닷없이 이런 뜻이 돼서 남의 밭 한가운데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우리가 이 땅을 샀을 때부터 이미 있는 무덤인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는 이 표현상의 문제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묘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 대상이 있고 그 망자의 유족이 있을 때 그 묘지는 유족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의 소유이지요. 그렇다면 국립묘지 안에 안장된 그러한 이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그 연고가 애초에 국가와의 연고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무연고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 무연고 묘소를 한정짓지 않고 모든 무연고 묘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무연고 묘소를 전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다는 것인지, 전부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무연고 묘역 해프닝, 이것은 몰상식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나친 칭송이 화를 부른 사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내 이 추념식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밝힌 그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구조활동을 하던 3명의 소방관이 사망했다. 이것은 역시 경호체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정확히 조사까지 똑같은 내용을 보려면 청와대에서 게시하고 있는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읽어준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3명의 소방관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쓰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실수가 아닌 것이 그 아랫부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들을 소방관으로 취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글쓴이의 의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분,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무슨 신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내용입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소방관인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2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곧 임용이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임용이 되지 않아서 교육생으로 대우하는 것이, 교육생을 교육생으로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지요.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듯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항상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은 역시 거짓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을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나중에 보면 교육생인 경우에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들을 공무원으로 그렇게 일정 정도 대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계선이 있을 때 경계선 부분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의 경계선을 아주 넓게 잡았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은 훗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고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3분 소방관의 묘비 제막식이 이곳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충일에 묘비 제막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 할애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러니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3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소방관보다도 대단한 헌신을 한 모양이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이 다시 대중의 주의를 끌게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3월은 불과 2달 전 정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의 뉴스를 아직도 기억하는 국민도 많을 겁니다. 그때의 뉴스는 이렇습니다. 2018년 3월 30일 KBS 뉴스 제목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개를 포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교육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구조에 나섰던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긴급 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방관 직무직에 명시해서라도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열쇠를 따달라거나 개를 보살펴 달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KBS 뉴스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든 아니면 다시 찾아보았든 그것을 알게 된 국민은 그럴 겁니다. 참 안 됐다. 가족들이 가슴 아플 거고 본인들도 참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들을 놓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애국자의 삶에 존경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공무원도 한 명 있었고 또 임용을 앞둔 소방관 교육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호국 영령, 순국 선열, 전몰 장병과 같은 반열에 세우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우를 개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이 결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말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이웃과 가족에 대해 큰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지키고자 할 때 우리 모두는 의인이고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 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충일에 의인을 기리고 민주열사를 기리는 것도 국민들은 깜짝 놀랄 일인데 애국영령은 또 무엇인가? 글의 나열 순서, 그것을 보았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소방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추념사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현충일 추념식에서 엉뚱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소방관의 날에 해야 될 그러한 연설, 혹은 경찰의 날에 또는 사랑의 열매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할 때 역시 우리도 그렇게 의인과 같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국가의 공식 행사인 현충일 그 추념식에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의 추념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끝내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지 않았다. 문재인은 끝내 순국 선열을 추모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끝내 전몰 장병을 추모하지 않았다. 물론 그 속에서 돈 8만 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행사는 동작동에서 하지 않고 대전에서 했죠. 그러면 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못 갔을까? 역시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면 다음과 같이 들 겁니다.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저 아래에 있는 대전으로 갔다. 참 멀리도 갔다. 그래도 마산까지 안 간 것은 다행이다. 만일 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더라면 마산까지 갔겠지. 이것이 2018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현충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선거가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투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것이 참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하는 것, 잘났거나 못났거나 사랑하는 것, 심지어 눈밖에 날 정도로 싫어질 때조차도 그래도 그러한 대한민국을 목숨처럼 바치고 지키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모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법관, 대통령,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만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끝으로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사를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강해집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큰 소리로 외치기로 합시다. 현충일 추념사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충일을 맞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씌어졌고 대한민국의 성취는 호국 영령들의 헌신 위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며 그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 하는 애국은 쉽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곳에 계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여기 잠들어 계십니다. 희생은 희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은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독립투사들께서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희망으로, 전몰 군경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고 우리는 방어 수위를 높여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지켜낸 고귀한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태극기를 향해 함께 경례하고 한 목소리로 애국가 4절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나라 안팎의 도전을 이겨냅시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부의 단합과 화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와 더불어 가족을, 나와 더불어 이웃을, 나와 더불어 나라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선열과 영령들이 몸으로 보여준 가치이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현충일 추념사입니다. 의사상자 그들에 대한 그들을 기리고 그들의 복지를 챙기는 그러한 추념사,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